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 자리 마련해 주셔서 협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컨퍼런스를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벅차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 인천복지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프리패스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3년간 열심히 진행해온 프리패스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자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특히 전화 상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을 돕기 위한 거고 그들의 편에 서기 위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들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되던 차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갔으면. 도 함께 그 프리패스 강사단 활동을 함께 했는데, 건강한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주제에 있어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강사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 부담은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이런 위험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됐던 게 통화 내용을 상시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이용자들이 행복하려면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만족해야 되고,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하게 됐고 관장님께서도 오케이를 하셨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신속하게 나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보호 체계가 우리 기관에서도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원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CCTV가 있는지 아니면 비상벨이 있는지 있고 없고의 여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조직의 문화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현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동료들 간의 자조 모임 같은 것들도 향후에는 생기면 많은 도움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 교육은 이제 초급 리더들의 좀 약간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본을 알려주고 내가 이제 잘못된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정말 배우는 게 많고, 또 이제 각각의 강의 사이에 이제 디벨롭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참여자분들과 같이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솔직한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관의 책임자로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좀 늘 터지는 여러 일들과 해결해야 되는 사업들 속에서 좀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굉장히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한 소통을 하면서 그 지혜를 나눌 기회가 그 스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이 되었고요. 프리패스 사업 자체의 의미가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함께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용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사회복지 현장에 큰 어떤 좋은 의미, 그래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조직부터 시작해서 계속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품격
사회복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지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불신, 불만, 불안이라고 하는 삼불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좋은 사회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그다음에 역량을 극대화해서 발휘를 하고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인 결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품격이라고 하는 거를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분배적 정의가 적용이 되고 평등하고 사람들을 영능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규칙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회면 사실 굉장히 품격 있는 사회가 아닐까.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품격이 있는 복지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건강한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도 스트레스가 있고 하지만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서로 도전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엔티프레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육이 파괴가 되지만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더 근육이 커지는 것과 같은 변화. 조직도 그런 방식으로 외부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로버스트하게 바뀌는 변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할 때 지자 역시도 복과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러니까 복지만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우리 삶의 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현장에 계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을 지어내고 나누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전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고 창조하는 그런 일이다. 돌봄과도 연결이 된다. 돌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돌봄은 남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것이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돌봐야 되는 일인데, 그 돌본다는 건 몸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감정들,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존엄을 자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할 때 거리를 둘 수 있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힘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서 먼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실험해 보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어떤 삶의 장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과 관계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한 축이 되고 그런 지점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품격 있는,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의 가치를 사회복지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가 오늘 제가 초대받은 주제인데요. 제목 자체가 관계 속의 관리에서 찾는 이잖아요. 관리, 인권 자체를 얘기할 때 이건 우리 종사자의 관리, 그들의 관리, 이용자의 관리, 이미 분단돼 있잖아요. 이미 분단된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 서로 매달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권이나 사회복지나 공통점을 찾는다면 출발점이 인간의 취약성인 것 같아요. 누구나 취약하다. 딴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뭐예요? 생존도 실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타자가 먼저 있어줘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약함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권리를 끄집어서 얘기할 때 상호 의존성을 끊임없이 되새김질로 기억시키고 재인정하고 존중하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가 존엄성의 의미거든요. 그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도로 만든 것이 사회복지예요. 이 제도라는 게 사람의 존엄성을 배반할 때가 많거든요. 제도들을 감시하는 제도이자 장치로서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결핍 안전망이 아니라 연대를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잘 녹여낼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어떤 목적의식 같은 것을 갖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에 대해서 묻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강한 사회복지 조직이 되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 큰 권력과 힘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일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건강한 사회복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게 무엇일까? 그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왜라는 질문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나눌 수 있는 왜라는 질문이 존재하는 조직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너무나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대부분 다 조직의 문턱 앞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조직 문턱을 넘어서는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의 자리를 넓혀가고 관계를 만드는 조직이면 좋겠다. 성과를 만들고 효율을 만들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 안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번째는 이거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분노할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조직이 되면 좋겠다. 특히나 힘 있는 자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경험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움의 활짝 열린 조직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해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면 좋겠고요. 학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조직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왜 사회복지 조직에 일하는지 다시 한번 가치와 본질을 생각하시는 조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취약한 구조나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공통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통감각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것이 표출되는 게 저는 감수성이지, 개인의 인격 거기에다 그냥 맡겨버리는 이게 감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분노했는지를요, 사회에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들이 뭐에 분노했는지를 얘기해야지 뭐가 제도고 정책이고 고쳐지는데,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이 왜 힘들고 분노하는지를 얘기해야지 그거를 토대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의 원칙이 정말로 이 분배적인 정의 에 충실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가 될 거고요.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 각자 자신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개발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자율성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분명한 규칙이 있고, 그 분명한 규칙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하는 이런 폭넓은 유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참 좋은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하는 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막 뿌리치려고 하면 더 힘들고, 내가 느끼는구나. 뭐 이건 다 하는 얘기인데 그 적용이 어렵죠. 뜬금없이 공격하고 나를 멸시할 때 가장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 저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저분의 결핍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외로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나도 저럴 수 있지,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그냥 그 상황에서 마주하는 그 연습하는 거.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 한 게 제 항상 좌우명인데,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좀 해독하려고 노력하면 좀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이런 질문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는 거야라는 질문은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언제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어떤 사람이 할 거야 이런 얘기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리더분들한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는 왜라는 질문은 되게 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물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살아있는 조직이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 건강한 조직의 길 아니겠냐. 데렉 복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총장을 하신 분이 행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근데 마지막에 스피리추얼 웰빙, 스피리추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과 의미에 대한 답을 과연 찾고 있느냐, 안에서 의미를 찾고 왜에 대한 대답을 찾고 하는 이런 과정이 긴장감 있게 유지가 된다면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웰빙도 높이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이렇게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얘기를 말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위해서 오신 분들이셔가지고 저희 인천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 열정과 관심 이런 것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거기서 힘들어하시는 그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도 그걸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야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런 기억들이 현장에서 일해 나가실 때 소중한 씨앗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주제도 활짝 열려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를 넓혀보겠다라는 그런 열의가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왜 일하고 우리의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지키는 건강한 인천 사회복지 조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복지 컨퍼런스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주최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권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